자, 차례대로 구하라니까 구해봅시다. 민넓이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직각삼각형이죠? 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각삼각형이네요. 모양상. 네. 여기 3이라고 되고 6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얼마인가요? 9요. 9. 네, 됐어요. 높이를 구하시오. 높이 얼마예요? 7. 부피를 구하세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민넓이 곱하기 높이 7, 9. 9구단을 혹시 9구단 헷갈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9구단을 좀 암기하기가 9단 같은 경우는 좀 아직도 암기 안 돼 있죠? 선생님 저 8단까지 되세요. 8단. 자, 91쪽의 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기둥, 사각기둥 있죠? 건널비가 148일 때 h의 값을 구하시오. 건널비. 자,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펼치게 되면 보통 입체도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펼쳐서 전개도를 그리죠? 네. 그린다. 자, 그러면 그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옆면은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 이렇게 직사각형이겠죠, 당연히. 기둥이니까. 그다음 밑면은 정사각. 합동인 직사각형 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합동인 직사각형 2개. 가로 길이 얼마? 5. 세로 길이 4. 그럼 여기 넓이 얼마예요? 20. 그럼 여기 넓이는? 20. 됐죠. 이제 옆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네. 그 89쪽에 그 아까 그거 했을 때는 삼각형에다가 이 안 뺐잖아요. 그럼 부피죠. 좀 전에 구한 건 부피고 지금 건넓이잖아요. 아니 잘하죠. 자, 이제 마무리. 그럼 이제 옆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 건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148. 전체 건넓이는 148인데 지금 위아래 밑넓이 두 개 합친 게 얼마냐면 40이었죠. 네. 이걸 빼면 옆 넓이가 나오겠네요. 옆 넓이는 108. 108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높이가 지금 h인 상태로 본다면 이 가로 길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가로 길이는 뭐랑 같다고 그랬냐면 이 밑면의 둘레랑 같다.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럼 밑면의 둘레 얼마예요? 18이에요. 따라서 18이라는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는 h를 곱하면 옆 넓이는 108이 나와야 되죠. 갑자기 18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5, 4, 여기 5, 4 합치면 밑면의 둘레가 18이니까 이 둘레랑 이 길이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럼 양변이 18로 나누면 h는 얼마예요? 6. 네. 높이는 6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저번에 아마 선생님이 저번에 이 왼쪽에 있는 9번을 설명드렸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정리해보면 되는데 건넓이랑 부피를 차례로 구해야 돼요. 근데 부피가 더 쉬우니까 일단 부피부터 우리는 구해봅시다. 부피는 이것도 지금 기둥인 상태잖아요. 왜냐면 두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이 합동이고 이게 쭉 올라가면 옆면이 직사각형 구성되기 때문에 기둥인 상태고 그럼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죠. 근데 높이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7임을 알죠. 따라서 밑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밑넓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부채꼴이네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다고 이렇게 차례대로 천천히 높이는 7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서 부피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남은 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채꼴 넓이는 다시 천천히 정리하는 거죠. 원의 넓이에 곱하기 360분의 120 이러면 되겠네요.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뭐를 붙여라? 파이를 붙이면 원 넓이가 나오죠. 얘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3짜리죠. 3, 3은 9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을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약분하면 3파이예요. 따라서 부채꼴의 넓이가 3파이고 높이가 7짜리인 기둥이니까 얘를 곱하게 되면 넓이 값이 나오겠죠. 그 넓이는 21파이, 아니 부피는 21파이 이렇게 부피 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밑넓이가 뭐 공식 필요한 부피의 공식 밑넓이 필요하고 높이 필요한데 높이는 나와 있네. 밑넓이만 집중하자. 내 집중력 거다 발휘하는 거야. 밑넓이. 그 밑넓이 모양을
보고 무슨 도형인지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아, 부채꼴이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원입니다.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원넓이는 비교적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부피는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조금 신경 쓰는 게 겉넓이인데 겉넓이는 이게 기둥이니까 펼치면 옆면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구성되어 있고 옆면의 세로 길이는 저 기둥의 높이값 7과 같고 여기 있는 밑면의 가로 길이는 뭐랑 같다고 그랬죠?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랑 같죠. 근데 밑면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부채꼴. 그럼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원의 둘레가 떠올라죠. 그렇지?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인다. 2파이r 혹은 지름에다 파이 붙인다. 반지름이 3짜리니까 지름은 얼마죠? 6파이 곱하기 약분한 게 3분의 1 2파이. 그럼 가로 길이가 2파이에 해당이잖아요. 2파이. 왜요? 그러면 저 부채꼴이니까 이제 저 반지름 길이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시 밑면이 부채꼴이었고 부채꼴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에다가 360분의 120 맞나요? 그럼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r 지름 곱하기 파이. 근데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원래 그러면 지름이 6짜리 원둘레를 다 구하면 6파인데 실제로 그만큼 가지지 않고 이만큼을 가졌기 때문에 곱하면 2파이가 남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2파이예요. 따라서 옆넓이 값은 얼마인가요? 14파이. 네, 14파이. 자, 남은 거는 이제 밑넓이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밑넓이는 아까 구했잖아. 밑넓이가 뭐였었어요? 여기 있었죠, 아까? 여기. 밑넓이. 네. 밑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는 원넓이의 360분의 중심각. 그래서 구해냈던 게 얼마였죠? 3파이. 아까 구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 3파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6파이. 따라서 밑넓이 합 6파이, 옆넓이 14파이. 둘을 더하면 20파이가 네,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다. 어차피 이 문제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저런 식의 원뿔대가 있는데 이 원뿔대를 펼쳤을 때 만들어지는 겉넓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얘를 펼치면 무슨 모양이에요?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에서 반반이니까. 근데 내가 저 문제를 풀지 않았나요? 네, 저는 풀었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이게 좀 그렇고 밑에 있는 것 중에 네,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복습하는 걸로. 자, 저 원뿔대를 펼쳤을 때 전개도 모양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원래 큰 원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원뿔을 빼셔야죠. 내가 구하는 실제 원뿔대는 이게 옆면이에요. 이 부분이 옆면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요 윗부분에 뭐가 하나 붙어 있냐면 이만큼의 원이 하나 붙어 있죠. 여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 원으로 만들어지는 윗뚜껑이죠. 윗밑면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고, 다음 이쪽에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네, 이 길이에 이만큼의 다시 원이 붙어 있는 상태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는 건데 저 원뿔대를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어야 겉넓이를 구하기 쉽죠. 그럼 펼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점선호 표시까지 돼 있었던 큰 원뿔에서 이 위에 있는 점선 부분인 작은 원뿔을 빼면 여기 이 도형이 남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옆면은 파란색이 옆면이고 위에 있는 여기 윗뚜껑 이 부분이었죠. 아랫뚜껑은 이 부분이에요. 쟤네 둘의 원이 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넓이는 얼마죠? 25. 이게 반지름 이제 5짜리니까 원넓이 25파이.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9요. 이게 반지름 이제 3짜리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는 3, 3은 9파이가 되고 남는 건 결국 저 파란색에 옆넓이만 계산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 파란색의 옆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죠? 부채꼴, 네,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작은 부채꼴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러죠.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개였었죠. 참 이거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걸 최근에 정말 많이 처음 배울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이거 설명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 200번을 설명하지 않았나 싶어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2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그러니까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 다음은 2분의 1 rl 반지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좋은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10이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이 빨간색은 이 길이를 말하잖아. 이 호의 길이는 안 나와 있지만 누구의 길이 왔죠? 이 밑에는 원둘레 왔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이 곱하기 지름에다 파이 붙인다. 지름 얼마? 10. 여기 10파이예요. 됐네요. 그럼 이쪽에 있는 호의 길이 6. 미리 구합시다. 그럼 얘는 이 원의 둘레 같은데 이 원의 지름이 6이므로 6파이. 자,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갈게요. 파란색. 여기 이쪽의 넓이. 이쪽의 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 이 공식 씁니다. 2분의 1 곱하기 큰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 10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 얼마예요? 6.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6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약분하면 5가 남고 곱하면 얘는 50파이가 될 거고 빼기 약분하면 3이 남고 36, 18파이가 되고 빼게 되면 32파이가 남겠네요. 자, 이제 덧셈하는 일만 남았죠? 잘 덧셈하시면 돼요. 위 뚜껑 넓이 9파이, 아래 뚜껑 넓이 25파이, 옆 넓이 32파이. 다 더하라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34. 34에 31을 더하면 66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죠?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의 모양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이렇게. 네, 반지름이 얼마짜리? 반지름 6짜리 여기. 높이는 10짜리. 그러니까 부피부터 먼저 갑시다. 부피는 구하기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원이죠. 반지름 6짜리 원넓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10 360파이. 부피는 구해졌고요. 근데 겉넓이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되죠. 일단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계산해야 되죠. 밑넓이는 좀 전에 구했죠. 36파이 곱하기 2 그러니까 위아래 뚜껑 2개 72파이. 옆넓이 근데 얘는 펼치게 되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런 옆넓이가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10 가로 길이는 뭐의 둘레랑 같다? 밑면의 둘레, 원둘레와 같다.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12파이. 둘이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120파이. 그래서 겉넓이는 72파이에 120파이를 더했으니까 192파이. 네, 이게 겉넓이고 부피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왼쪽에 그림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기둥의 부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S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죠. 근데 이 기둥 부피의 뿔이잖아요?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왜 3분의 1이에요? 여기 위에 그림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약간 실험적인 결과물인데 똑같은 밑넓이를 가지고 있는 뿔과 기둥의 부피를 구하다 보면 정확히 3분의 1만큼 찬다라는 공식이에요.
이걸 만약 증명하려면 나중에 뭐도 해야 되냐면 정적분도 써야 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푸는. 그러니까 지금은 증명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증명을 아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 저렇구나 라고 일단 지금은 실험적으로 저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밑너비를 가지고 있는 기둥 부피에 이 뿔의 부피는 높이가 동일한 거죠. 밑너비 동일하고 높이가 동일한데 하나가 기둥이고 하나가 뿔이라면 그 뿔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정확히 기둥에 들어가는 물량의 3분의 1만큼 채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부피 구하는 데다가 앞으로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아, 기둥 부피를 3으로 나눈다. 아셨죠? 기둥 부피를 3으로 나눈다. 혹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에 그 개념만 포함시키면 돼요. 제 말, 선생님 말 잘 들었나요? 네. 다음에 뿔의 부피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뭐부터 떠올라야 된다고요?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를 3으로 나눈다. 혹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이게 뿔의 부피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려울 게 없고 뿔대 부피를 구하라면 뿔 2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뿔대라는 게 원래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뺀 건데 부피는 물을 채우는 양이니까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지금처럼 뿔대 부피가 나온다는 얘기죠. 2번 계산하면 돼요. 뿔 2번 계산한다. 뿔의 부피 2번 계산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뿔대 부피가 나온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2개를 한번. 네. 이건 뿔이니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 있는 걸 하면 저절로 저쪽은 연습이 되는 거니까 네, 이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뿔대죠? 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큰 뿔의 큰 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였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 돼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라는 게 공식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넓이 얼마짜리? 큰 거의 밑넓이는 이게 큰 거의 밑넓이죠. 네. 한 벽에 6짜리 정사각형 66, 30 이게 밑넓이에요. 곱하기 높이 전체 높이 얼마죠? 6 됐네요. 빼기 작은 뿔에 여기는 작은 뿔이면 여기를 말하죠. 이쪽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돼 있는 이 작은 뿔. 저 작은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작은 뿔? 뿔이니까 일단 부피는 3분의 1 곱하고 밑넓이 한 변 길이 3짜리 정사각형 3, 3은 9 곱하기 높이 3 끝났네요. 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계산도. 약분하면 여기 12가 남고 12에다 6을 곱하면 72가 되고 빼기 약분하면 3이 남고 3, 3은 9 72 빼기 9 63 에이 별거 없네. 공식만 알았더니 뭐 3분의 1만 곱했더니 뭐 똑같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제 원뿔대로 가봅시다.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시오. 큰 원뿔 부피에서 작은 원뿔 부피를 빼자. 그럼 첫 번째 얘도 큰 원뿔의 부피 구해봅시다. 일단 원뿔의 부피니까 뭐부터 끌고 와야 되냐면 3분의 1부터 먼저 쓰세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3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니까 쉽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근데 밑넓이가 원이니까 원넓이 66, 36파이 곱하기 높이 8. 네, 큰 꼭지점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8. 그럼 계산해 볼까? 이렇게 남으면 12가 남고 12파이에 8 곱하면 96파이. 두 번째. 그럼 이제는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3분의 1부터 기본적으로 곱하시고 그 다음은 작은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3, 3은 9파이 곱하기 높이 4 이게 약분하면 3 남고요. 3파이 곱하기 4
12파이. 다 됐네요. 96파이 빼기 12파이. 84파이. 야, 이렇게 쉽다고. 그러니까 위아래 9번, 10번과 아래 있는 11번, 12번이 위아래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는 게 위에 거를 이해하면 아래 거를 사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원래는 저렇게 직육면체가 있었는데 세 꼭지점을 지나며 만들어지는 이렇게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저 색칠되어 있는 각불, 삼각불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삼각불인지 이제 표시되시죠?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 삼각불의 부피를 구하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처음 해오는 이제 헷갈림이 이거예요. 삼각불이니까 아, 이게 밑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불이구나. 밑면이 BCD이며 여기 꼭지점이 C로 모이는 이 삼각불이니 그럼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좀 전에 배웠잖아요. 삼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삼각기둥의 부피. 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됐니? 네,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걸로 풀 거 아니니까. 근데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아,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곱하는데, 이렇게 돼, 삼각기둥이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밑넓이니까. 삼각형 BCD 넓이를 구한 다음에, BCD인가요? 죄송합니다. BGD죠? 네. 삼각형 BGD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BGD의 넓이도 지금 항상 구할 수가 없으며, 높이 값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저 넓이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한데 어디를 밑변 잡아야 돼? 얘를 밑변 잡았다고 치자. 그럼 BD가 바라보는 G에서 BD까지 수직의 길이, 얘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높이는커녕 이 BD 값도 지금 여러분 실력을 못 구해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삼각형 BGD의 넓이도 못 구하겠거니와 더불어 높이 값, 이 꼭지점 C에서 BGD까지 내려오는 수직의 길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길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못 푼다는 뜻이죠. 개념은 맞지만 밑면을 예로 잡는 순간부터는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력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꼭 밑면을 BGD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 삼각뿔을 어떤 삼각뿔로 보냐면 밑면이 BCD이며 얘가 밑면이에요. 그 밑면이 바라보는 꼭지점 G에서 밑면까지 내려오는 수직의 길이 요거 얘를 높이로 보는 이런 삼각뿔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꼭 BGD를 밑면으로 볼 거 없지 BCD를 밑면으로 보고 그 BCD가 바라보는 꼭지점 G에서 BCD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분 CG의 길이를 높이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할 수가 있어요. 삼각뿔의 부피니까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는 삼각형 BCD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선분 CG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BCD 넓이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이쪽 각 C가 수직이니까 2분의 삼각형 넓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 5, 얘 4죠. 5, 4. 5 곱하기 4. 그러면 삼각형 BCD인 밑넓이가 나와요. 곱하기 높이 CG의 길이 나와 있죠. CG 길이는 DH 길이와 같으니까 6.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확분하면 여기 2가 남고 이렇게 확분하면 여기 2가 남고 5, 2, 2를 곱한 값 20. 따라서 저 삼각뿔의 부피는 20 단위로 보면 뭐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이 1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아래와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지금 원래는 직육면체에다 물을 채워놨는데 원래 직육면체에다 물을 채우면 그 채워진 물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육면체에 물을 채워요. 그럼 채워져 있는 이 물도 뭐로 보셔야 되냐면 네,
이런 뭐로 보시는 거죠? 직육면체로 보는 겁니다. 채워진 물도 직육면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 이걸 적당히 기울여요. 기울여서 이 꼭지점 여기에 딱 도달하도록 기울이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물량인데 저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런 삼각뿔 모양의 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처럼 직육면체 모양일 때는 채워져 있는 물의 양, 부피 구하기 쉬웠는데 저렇게 기울였더니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는 방식, 아까 했던 그 방식이에요. 여기를 어쨌든 수직일 테니까 이 도형이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수직이죠. 여기가 90도예요. 맞죠?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이 한 내각이니까 당연히 90이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렇게 안 그려져 있지 실제로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곱하기 높이, 이 높이와 같은 높이가 여기 있죠? 3. 그럼 밑넓이가 구해져요. 여기 넓이가 구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만 계산하면 되는데 높이는 이게 높이야. 이게 높이. 밑면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 6이잖아요. 그럼 다 됐네요. 이것도 어쨌든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밑면이 삼각형이며 모든 꼭지점이 한 점으로 모이는 삼각뿔이기 때문에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니 3분의 1이 필요할 테고요.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6. 이제 약분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3 곱하기 2 하면 6이죠? 분모가 6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6과 얘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37, 21. 단위는 21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아까 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할 때 가로를 좀 쳐야 돼요. 이게 안 쳐도 돼요. 그래서 가로친 이유가 이게 밑넓이라는 거를 좀 설명할 때 구분하려고 가로친 거지 가로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곱셈이라 가로 필요하진 않아요. 이건 거의 이것도 약간 암기성에 가까워요. 이것도 실험적인 결과물에서 얻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약간 외우는 형태로 갑시다. 외우라고 물어보면 또 증명이 중1에서는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받아들이는 걸로 그림도 좀 그렸긴 하지만 결국은 구라는 것도 입체도형이죠. 공모양을 말하죠. 이 공모양의 입체도형. 이 입체도형에 겉넓이가 있을 거예요. 이 표면의 넓이. 그러니까 이 표면에다 내가 색칠을 해. 색칠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 그게 겉넓이일 테고 여기다 물을 채워. 얼마큼 물이 들어가지 그 물의 양을 구하는 거는 이제 부피가 될 테겠죠. 그럼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쉽습니다. 반지름 r일 때 원넓이 있죠? 반지름 r짜리 원넓이. 아니 9 아니에요? 저희 9 배우는 건데요.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원넓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반지름 r짜리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인다. 이건 몇 배냐면 여기에 4배만 계산하면 9의 겉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넓이에 4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9의 겉넓이가 나옵니다. 쉽죠? 원넓이에 4배, 그게 9의 겉넓이. 그 다음 9의 부피.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외워야 돼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아셨죠? 네. 그래서 두 단원, 앞뒤 두 단원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거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나와요. 얘네들은. 특히 얘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이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공식 중에 또 하나예요. 9의 겉넓이, 원넓이의 4배. 그 다음에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아셨죠? 자, 공식을 암기하셨다가 다 적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 그림만 그 다음에 그림 있을 텐데 없네요. 네. 여기 그림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죠? 99페이지의 8번 문제. 이것도 기억해 두시다. 똑같은 밑넓이와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원뿔과 구와 원기둥이 있어요.
이거의 부피를 각각 구해봅시다. 원뿔의 부피 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의 부피 대 걔를 둘러싸고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반지름 R짜리잖아요. 9가 지금 반지름 R을 가졌으니까. 그럼 이게 R이면 얘도 R이에요. 얘도 R이면 얘도 R이겠죠. 그래서 이 원기둥의 높이값이나 원뿔의 높이값은 2R이 됩니다. 보통 앞쪽에서는 뭐 H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높이를 2R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해보자.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원이니까요. 곱하기 높이 2R 맞나요?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좀 전에 외웠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이 3분의 1만 빼면 되죠? 밑넓이 원넓이 곱하기 높이 2R 자, 이건 비례거든요. 똑같은 밑너비를 가지고 있는 원뿔, 꽉 들어차는 구, 그 다음에 원기둥 이 셋의 부피를 이렇게 쓰고 나서 얘네를 비율 값으로 비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 찍어놨죠. 비례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필요한 것들 약분시켜요. 그럼 일단 여기 파이 하나 지워지고 얘도 파이 하나 지워지고 얘도 파이 하나 지워지겠죠. 그다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R 두 개, 여기 R 하나. 그럼 총 R이 몇 번 곱해지냐면 3번 곱해지죠. R 3번, 얘 R 3번, 얘도 R 2개, R 하나, R 3번 다 지워져요. 남아있는 숫자를 보면 여기 3분의 1에 2를 곱한 3분의 2 대 여기는 3분의 4 대 여기는 2 이렇게 남죠? 결론은 원뿔과 구와 원기둥이 딱 이 모양일 때죠. 꽉 들어차서 있을 때는 딱 이 정도의 부피값을 갖는데 보통 우리가 비례식 세울 때는 자연수를 쓰잖아요. 전부 다 3을 곱해봅시다. 그럼 2대 4대 6 이거 약분되네. 1대 2대 3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원뿔의 부피에 2배 하면 9의 부피가 나오고 원뿔의 부피에 3배 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림은 딱 이 그림일 때만 성립한다. 전혀 다른 형태, 다른 높이, 다른 밑넓이를 가졌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밑넓이에 꽉 들어차는 구와 그 안에 들어오는 원뿔을 이렇게 구했을 때는 이 셋의 원뿔, 구, 그 다음에 원기둥의 관계는 부피가 딱 1대 2대 3만큼의 비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만약 이걸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원뿔의 여기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을 써야 되죠.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2R 그렇죠. 이거 좀 전에 썼던 거. 이러면 원뿔의 부피 나오고 그 원뿔 부피가 3분의 16파이다. 파이 지우고 여기 3 지우고 이 지우면 여기는 8이 남죠. 그럼 R이 3번 곱해진 게 8이고 따라서 반지름 R값은 3번 곱해 8이 되는 숫자는 2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 나오거든요. 반지름 2짜리 다시 뭘 구하라고요? 원기둥의 부피. 그럼 원기둥 부피 여기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2R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R 여기다 집어넣으면 4파이 곱하기 4 16파이 이렇게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모르면. 근데 얘를 알면 이런 짓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다른 공식 알아. 꽉 들어차는 밑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원뿔과 원기둥의 비례는 1대 3이에요. 부피 비율이 1대 3이야. 원뿔과 원기둥은. 근데 이 1대 3의 비율에 원뿔의 부피를 3분의 16으로 본다, 16파이로 본다면 원기둥 부피는 얼마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x는 이렇게 곱한 갖고 왔다. 이렇게 곱하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16파이. 아까 답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도움이 되죠. 물론 이 케이스가 이 그림이 아니면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저런 것들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뿔이랑 원기둥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때 저거 마지막에 좀 빼야 되고 저거씩.
근데 이거는 물어보는 게 원뿔하고 원기둥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었어요. 원뿔의 부피가 이거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비례가 1대2가 되는 거예요. 원뿔과 구는 1대2의 비율. 근데 지금 원뿔의 부피가 이거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구의 부피는 y라고 합시다. 그 y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y는 얘네들을 곱한 값이에요. 3분의 3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례를 알아두면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직접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그래서 뭐 얘네는 이제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꼴이라 여기만 좀 신경 써서 해봅시다. 이런 거. 2번. 자, 다음 구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자,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좀만 더 집중합시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랍니다. 네, 발음 조심하시고 반구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쉬워. 구의 건널비에다가 반구니까 이거 반만 계산하면 돼. 나누기 2하거나 곱하기 2분의 1 하거나. 그럼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원넓이의 4배야. 앞에 배웠던 거죠. 원넓이 4배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원넓이는 반지름 6짜리 원넓이니까 66 36파이 곱하기 4 이러면 9의 건넓이. 거기에 반을 계산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죠. 72파이. 됐어. 저 반구의 건넓이는 72파이야. 맞아? 아니라면 이유가 뭐예요? 반구니까 9의 건넓이 반 아닌가? 밑면의 넓이도. 그치. 밑면이라면 아마 이거겠죠? 지금 여러분이 구하신 72파이는 어디를 구한 거냐면 여기에 넓이를 구하신 거예요. 딱 9의 반만. 근데 반을 자르다 보니까 반구는 어디에 넓이가 나타나냐면 다시 원넓이 하나가 더 나타나죠. 그래서 반구의 건넓이를 구할 때는 9의 건넓이에다가 여기 밑면의 넓이도 계산하셔야 돼요. 가운데는 원넓이 계산하셔야 돼요. 36파이. 그래서 얘랑 더한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108파이.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저거는 원래는 구인데 구의 위쪽에 있는 이렇게 무슨 공 모양의 과일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만큼 잘라서 동생을 주고 나는 나머지 다 먹을 생각이죠. 그럼 내가 먹는 저 건넓이 양, 이제 안에 먹는 전체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넓이, 표면에 있는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느낌이죠. 9의 건넓이의 4분의 3을 차지하겠구나. 근데 9의 건넓이의 4분의 3을 구하면 딱 여기만 나타나요. 여기만. 그렇죠? 9의 건넓이 구하는 공식은 4파이r 제곱 원넓이의 4배 곱하기 4분의 3. 그럼 이렇게 약분했더니 남은 건 3파이r 제곱이죠. 그럼 3파이에다가 반지름 저 2짜리를 2번 곱한 거니까 4. 12파이. 그러니까 네가 구한 12파이는 여기에요. 근데 아직 안 구해진 건넓이가 있지 않나요? 어디가 안 구해졌나요? 여기 있는 이 넓이. 이 넓이 이름이 뭐죠? 반원이에요. 여기는 이 넓이. 이 도형 이름 뭔가요? 반원이잖아요. 반원 2개 넓이 안 구했는데? 여기 넓이까지 구해져야 전체 건넓이가 나오죠. 반원 넓이 2개 더하는 거는 뭐 넓이 구하는 거죠? 반원 넓이 2개 더하면 그냥 원넓이잖아요. 원넓이 구하는 공식. 반지름 2짜리 원넓이니까 4파이. 그래서 여기 있는 반원 넓이 2개 합쳐서 원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9의 부피의 9의 건넓이의 4분의 3. 얘네들 더하게 되면 총 16파이의 건넓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문제일 테고요. 부피도 그래요. 부피는 더 쉽죠. 반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딱 진짜 9부피의 반만 구하시면 되죠. 물을 채우는 양이니까. 아까처럼 이게 표면의 넓이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물이 채우는 양이니까 9의 부피의 반. 그럼 얘는요? 그럼 얘는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에 반지름 3cm짜리 구가 있는데 그 구의 8분의 1이니까 여기 이 귀퉁이죠. 그림상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귀퉁이 8분의 1.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구에 다시 4등분 중에 하나를 빼낸 겁니다. 그 위가 4등분, 아래도 4등분. 그럼 총 8등분 중에 하나를 빼냈으니까 남은 부분은 8분의 7만큼이 남겠죠.
그럼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면 9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8분의 7을 계산하시면 8분의 1을 빼냈으니까 8분의 7이 남겠죠. 그럼 9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3을 3번 곱하죠. 이렇게. 그다음 곱하기 8분의 7 약분 이게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7 얘도 약분이 되죠. 여기 2 남고 여기 1 남아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2분의 숫자 남은 게 7, 9, 63 파이. 공식만 암기하시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문제죠.